자, 이 전문적 자질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아동 상담자는 전문가로서 인간적 자질 외에도 프로페셔널적인 스킬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전문적 자질을 갖추지 못하면 좋은 상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담자가 되려면 이 전문적 자질을 갖춰야 되는데, 전문적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상담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담 공부를 하고 수련 과정을 거치고 또 이제 슈퍼바이저를 통해서 슈퍼비전을 받게 되고, 그래서 뭐 적어도 3년에서 5년, 10년 이렇게 전문적 자질을 갖추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 상담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아주 전문직입니다. 여러분 21세기 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직업군 중에서 없어질 직업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사도 없어집니다. 법률가요? 법률가도 없어집니다. 또 교수도 없어집니다. 뭐 없어질 직업이 많습니다. 왜요? 그 모든 지식 다 컴퓨터가 대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조금 지났습니다만 이세돌 기사와 이 컴퓨터와의 대국을 여러분 치른 걸 봤죠? 이세돌 기사가 결국 컴퓨터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컴퓨터가 그만큼 인간이 만들어 내놓은 기계지만 그 안에는 무한한 정보가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이 직업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이 사람을 다루는,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이러한 직업이 이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직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담은 뭐 컴퓨터 기계가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이런 것은 바로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담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주 중요한 직업군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상담에 대해서 잘 배워두게 되면 아마 여러분이 크게 활동을 하게 될 때가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동 상담자는 일반적으로 상담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 수련을 거쳐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상담자의 전문적 자질을 위해서는 상담 관련 분야의 이론에 대한 폭넓은 지식이 있어야 돼요. 또 실습 경험과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을 갖춘 감독자의 지도 감독을 받으면서 수행한 상담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전문적 자질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상담가가 갖춰야 될 전문적 자질이 무엇이 있겠는가? 특히 이 기본적 자질이 무엇이 있겠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첫째는 상담자의 일치성입니다. 상담자의 일치성이란 진실되고 일관성 있는 태도를 의미하는 거죠. 아동이 상담자를 믿을 수 있으며 안전하게 느끼기 위해서는 상담자의 언어와
상담자의 행동이 일치되어서 진실하게 다가와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내담자인 아동이 상담자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인격적으로 통합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자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담자의 일치성이 아주 중요하다. 두 번째는 수용적 태도가 필요합니다. 수용은 상담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로서 아동을 있는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말과 행동을 수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담자가 상담 받으러 온 이제 아동에게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말을 한다든가 행동을 하게 되면 이것은 상담을 할 수가 없죠. 특히 상담을 받으러 온 아동은 문제가 있어서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상담을 받으러 오는데, 자,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를 볼 때에 비판적인 잣대를 가지고, 야, 너 하는 행동을 보니까 그러니까 너 문제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용이란 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수용적 태도. 좀 상담자가 볼 때에 행동이나 자세나 태도나 또 말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그 아동이 조금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수용적 태도를 가지고 수용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수용은 인정도 비난도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인데, 평가에 의해서 아동의 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바로 완전한 수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내담자를 판단하거나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담자가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 말과 행동을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수용을 하고 잘 경청하고 존중해주는 이러한 태도가 바로 이 그 상담자의 전문적 자질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정서적 분리입니다. 정서적 분리. 이건 뭘 말하느냐? 상담자는 아동과 정서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담자의 지나치게 친근하거나 또 뭐 따뜻한 태도는 아동에게 영향을 주어서 아동으로 하여금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담자로부터 비난을 받을 행동을 피하도록 행동하게 통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말은 뭐냐면 상담자가 너무 친근하고 따뜻한 태도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 이 아동이 상담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상담자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꾸며낸 행동들이나 또 포장된 행동들을 하기 쉽다는 거예요. 또 상담자 자신이 아동에게 정서적으로 깊이 밀착되게 되면 아동의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여해서 상담자가 도리어 고통스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상담자의 고통스러운 상태는 아동에게 어려움을
더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이 상담자 아동이 볼 때에 상담자가 고통 받는 그런 것들이 그 자신으로 인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받고 있다라고 느껴지게 되게 돼서 큰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는 아동의 문제와 관련해서 정서적으로 밀착되어 강한 정서를 보이지 않도록 스스로 절제하고 통제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상담가는 감정이입이 너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상담하다 보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자 상담가가 여자 내담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상담가가 자신의 남편과 좀 말다툼을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상담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내담자가 상담하러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그 좋지 못한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담자가 거기에 너무 몰입되게 되면 자신의 일인 것처럼 자신이 아침에 남편과 다투고 또 뭐 싸우고 말다툼하고 나온 것이 이입되게 돼서 그 남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여성이 여성과 합세를 해서 도리어 그 여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는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이런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상담자는 아동을 상담하든지 어른을 상담하든지 뭐 또 청소년을 상담하든지 간에 너무 이 감정이입이 되거나 또 정서적 분리가 안 돼서 정서적 몰입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게 되면 올바른 상담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봤고요. 제 3절은 아동 상담의 윤리입니다. 아동 상담의 윤리. 아동 상담의 윤리는 상담자의 윤리가 중요합니다. 자, 상담은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한 직업으로 내담자와의 관계 속에서 상호간의 그 복지와 이익을 위해서 지켜야 할 윤리적 혹은 도덕적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에 기초하여 진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지침은 때로는 명문화된 윤리적 강령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연히 지켜야 할 인간으로서의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이나 의무, 도리로 알려져 있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윤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 윤리란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행동해야 할지와 관련된 행동의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문가와 내담자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전문적 활동이기 때문에 비록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적 지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는 것이 전문직을 수행하는 기본적인 태도와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담자의 윤리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째로 인간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의 윤리가 있어야 된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복리를 중진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내담자의 성별이나 내담자의 종교나 또 장애, 문화적 배경
이러한 것 등을 이유로 내담자를 차별하지 말아야 하고 이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담받으러 온 사람이 다문화 가정 주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말도 어눌하고 피부색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이해력도 좀 떨어지고 이런 내담자가 찾아왔을 때 상담자가 인간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무시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또 잘못하면 차별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참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학교에서 나주대학에 근무할 때입니다. 나주대학에 근무할 때인데 우리 학생들을 사회복지 실습을 지도하면서 사회복지 실습을 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지 기관을 학생들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사회복지 노인 요양시설인데 그 대표라고 하는 분이 인사말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 중에 그 다문화 가정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본인도 모르게 그 뭐 좀 차별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 말아야 될 아주 중대한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혼혈을 표현할 때에 튀기라고 하는 뭐 이런 표현을 아주 입에 담지도 말아야 될 그러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 학생들 중에 특히 이제 직장인 학생이 있었는데 그 직장인 학생이 그 아내가 필리핀 여성이었어요. 근데 필리핀에 이 친구가 가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만나서 결혼해서 그 아내를 데리고 와서 이제 한국에 와서 사는데 그 공무원이었어요. 동사무소 공무원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빨끈해가지고 따지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큰 문제로 야기 될 뻔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표자에게 그 실수한 것에 대해 사과하도록 이렇게 해서 좀 가까스로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고 그 학생한테는 이해를 시키고 이제 좀 납득을 좀 시키고 그 사과를 잘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가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자로서 이 인간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은요 굉장히 윤리적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비밀의 보장입니다. 비밀의 보장. 상담자는 내담자의 사생활과 상담 내용에 관한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담자의 생명이나 사회적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또 법적으로 정보의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내담자가 치명적인 질병이 있음을 확인한 경우, 이런 경우는 비밀 보호에 한계가 있는 경우 사전에 알리고 내담자의 동의를 거쳐서 가능한 한 내담자의 신분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그 과거에 미국에서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었어요. 그 상담을
했는데 이 비밀 보장의 원칙에 의해서 내담자의 비밀을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이 내담자가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 낌새가 보여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결국 이 비밀 보장의 원칙 이것을 지키지 못하겠니 법적으로 문제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조금 상담자나 사회복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윤리 강령에 있어서 굉장히 좀 딜레마적인 부분인데요. 그러나 이제 생명과 직결된 부분들은 좀 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 비밀의 보장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담 관계와 관련된 윤리 강령. 이거 중요하죠.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친밀하고 신뢰가 되는 관계이지만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전문적인 관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아는 사람을 상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꾸 내담자가 상담자와의 관계를 좀 사적인 관계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참